자, 여러분 평안한 휴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8,900불대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섰다가 떨어지는 등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소식들 또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바이낸스와 BAT의 브레이브 브라우저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브레이브 브라우저인데요. 이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구매 기능이 통합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디 사용하실 때 유튜브 시청 시 광고 차단 기능은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종종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트윗을 남기곤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내 생각에 테슬라 주식은 너무 높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테슬라 주식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비트코인 계정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내 생각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 낮은 것 같다라는 트윗을 올렸고,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대해서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일론 머스크는 난데없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트윗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굳이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단순히 농담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제프리의 투자 전문가는 비트코인을 사라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그 정반대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그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매수를 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 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 중에 다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은 내 고객들 중에 한 명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가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자문가들과 이야기를 한 후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 얍삽한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한편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기성은행권과 신흥 암호화폐 분야 간에 오랜 불신의 역사가 존재하며 암호화폐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은행들의 경쟁자로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지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도 은행권들도 나중에는 이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미 스위스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매집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얍삽한 녀석들.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서 꽤 재밌는 이 조사 결과를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 일컬어지는 18세 이상 그리고 33세 미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더니 대상자의 42%가 향후 5년 내에 비트코인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긴 한데요. 최근 2년간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미래의 밀레니얼들이 비트코인 시세의 강세와 기술 보급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미래의 기대보다 지금부터 벌써 이제 비트코인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바로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까지 여기에 또 포함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위협하면서 긴장감이 그 근처에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쪽으로 중동 사람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4%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 프리미엄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기름 프리미엄?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분석들 또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플랜 B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거죠. 이것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인데,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분석 및 이제 경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알렉스 크루거가 이것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재고 흐름과 가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스톡 투 플로우는 높은 결정 계수를 갖는 허구적 획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랜 B가 화가 나가지고 크루거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일단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에 따르면은 2020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7달 정도 남았는데 2020년 말까지 3만 달러,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렉스 크루거가 틀리고 플랜 B가 맞았으면 좋겠네요. 올해 말까지 3만 달러만 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한편 플랜 B는 최근에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의하면은 앞으로 금보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과연 디지털 금은 실제 금보다 희귀해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드디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커플링을 벗어나서 이제 따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S&P 500 같은 경우는 꼬꾸라졌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크게 치솟은 후에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보태자면은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저는 사실 주말 동안에 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송을 만드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 하락 가지고는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기 힘들고요.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려면 마진콜이 발동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처럼 만약에 S&P가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거기에 딸려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이 정도 하락으로는 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정도로 크게 피해를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이 탈미 증시하려고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분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토로의 분석가 중에 사이먼 피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이 5월 12일 반감기 이전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인 1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근거로 당연하겠지만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 채굴자와 신규 사용자 증가, 미국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등 이런 우려들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전고점 2만 달러대에 정확히는 19,000달러를 손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전 이토로 수석 분석가와 똑같은 맥락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반감기라는 역사적 이벤트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포모한다 그러죠. 계속해서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라고 하는데 스위스코트의 디지털 자산 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13% 오른 것, 이거 역시 포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더 많은 포모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베칸트의 리서치 담당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상승을 준비하는 것 같다. 중요한 기술적 레벨들이 돌파됐고 강세론자들이 지금 우세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017년 이후 쭉 이어져서 내려왔었던 강한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가 된다는 뉴스 BTC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추세선 근방에서 엄청난 매도가 쏟아져 나왔었죠. 저도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분석가, 오늘 사실 새롭게 추가된 분석은 많지가 않은데 비트코인 잭이라는 유명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최근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음과 같은 지표를 봤을 때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센딩 브로드닝 웨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담 앤 이브, 그 다음엔 이 갈리라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페넌트,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2019년 2월, 2019년 4월부터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직전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말도 덧붙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정말 크게 점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숏 포지션 보시면은 굉장히 낮죠? 지금 거의 다 롱에 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롱숏 포지션 비율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비트파이넥스는 80%가 롱, 비트맥스는 65%, 바이낸스는 40%의 제 기록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롱이 숏보다 2배 이상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롱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숏이 줄고 롱이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또 롱 뚝배기 사냥하러 세력들이 한번 가격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방심은 금물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좀 굉장히 재밌는 웹사이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심심하시면 한 번씩 들어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게임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871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이 싸웁니다. 이 매수자들, 매도자들이 싸우는데 가격이 변할수록 이제 진영이 바뀌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수자들이 치고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 매도가 체결되는지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일단 좀 지루한데 가격이 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탱크들이 막 전진을 합니다, 서로. 저는 좀 신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는데요. 이제 별의 별게 다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어제 저에게 또 후원해주신 김재웅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